박성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드립니다. 네. 아, 예, 선생님 예, 목소리도 잘 들립니다. 예. 지금 황홍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아,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까? 아까 예, 박성찬 선생님도 기다려 계셨는데, 링크 보내드렸는데 들어오지 못하셨네요. 자, 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곧 들어오시겠습니다. 어,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 링크 보내드렸는데 박성찬 선생님. 잘 못 들어오시는 모양이다. 아, 못 들어오시네. 아, 아마 조금 이따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시지를 못하네요.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입니다. 제2의 상복부 소아관 초음파 개인교습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시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 규정의 14회 영상을 포함한 김일봉 원장의 추천 초음파 스캔법을 9시에서 9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이 소아관, 소장, 대장 초음파 스캔퍼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박성찬 쌤이 들어오지를 못했는 건데요. 그러면 녹화로 뭐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2018년부터 이제 급여화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 정밀 초음파 영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은 간경변증, 리버 시로시스 환자고 그다음에 40세 이상 만성 B형 C형 간염 환자인데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는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간암 또 악성 종양 환자 중에서 간전이가 진되는 환자, 그다음에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 요 네 가지 경우가 보험이 됩니다. 수가가 훨씬 높습니다. 일반은 9만 원에 비해서 이 정밀은 1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훨씬 더 높으십니다. 일반하고 정밀은 일반에 비해서 두 장 사진 더 찍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가는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 초음파 급여화 산정 방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영상에 보시면 우리가 남겨야 될 한 장은 일반은 12장이고 정밀은 여기에 2장을 더 추가합니다.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단상하고 우측 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 늑간 스캔상이 인터코스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 2장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14장, 12장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14장을 추가해가지고 28장 만들었습니다. 14장 하나, 28장 하나 사실은 시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스캔법이 속도가 늘어나면 뭐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8영상 첫 번째 영상은 보험 규정의 일반 영상입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에서 좌측 간엽 외측 구역을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 이소파우스가 나오고 압도멘 아orta가 나오고 간의 리버의 엣지하고
이 리브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잘 나오도록 하는 영상을 획득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추가한 영상이고 탐척자를 우측으로 기울이면 IVC가 보이고 여기에 리가멘텀 베노숨 그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S1이고 요 밑에도 IVC의 배측에도 S1이 보입니다. S1을 특히 보는 영상. 물론 라테랄 세그멘트 봅니다만 이 영상이 서브코스탈에서 보는 S1의 섀도에 가리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마부 횡단 스캔입니다. 랩터 포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 보여요. 여기에 P2, P3입니다. 이 라테랄의 슈페리얼, 라테랄의 인피리얼, 리가멘텀 베노스입니다. 여기 S1, S2, S3, S4. 리브의 랩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를 보는 영상이고 이 영상이 중요한 것은 요거 리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가멘텀 베노스미 잘 나오고 P2가 잘 나오도록 하는 영상을 얻습니다. 다음에는 S1을 보는 영상입니다. 요거는 보험 영상이고 제가 추가했는 영상입니다. 행경막, 리가멘텀, 베노섬, 랩터 포탑의 호라이전탈 포션, IVC 여기 S1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S4를 보는 영상. 이것도 보험이 규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프루브를 조금 세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GB가 보이고 랩트 포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P4가 나가는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S4가 되는데 이 영상에서 우리가 갈비 밑에 코스탈 맛집에 딱 붙여줘야 됩니다. 떨어지면 여기 S4에 장안가스가 가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백 직하에 있는 부분에 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서 가려지는 수가 많고 여기에는 포칼 패스베링, 포칼 패 인필트레이션이 잘 생깁니다. 요거는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랩터 포탈벤의 호라이전탈 랩터 포탈 호라이전탈 포션, 라이트 포탈벤 길게 보고 여기에 복적에 있는 인트라파티 바일닥트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정밀 영상이 된 것은 우리가 HCC 중에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은 포탈베인 튜머 스롬보시스를 잘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포탈베인의 튜머 스롬보시스가 있는지 인트라파티 바일닥트 딜라테이션 있는지를 잘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탐척자를 세우게 되면 GB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푼도스 바디 넥이 되고 요건 포탈베인이죠. 여기에 넥 부분에서 포탈베인에 만나는 부분까지는 메인 로발 피슈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메인 로발 피슈가 GB를 찾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다음에는 탐척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GB의 단축상이 됩니다. 라이트 키드니 GB의 단축상. 우리의 모든 초음파 영상의 오가는 장축하고 단축을 봐야 합니다. 장축만 보게 되면 병변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베인을 봅니다. 요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베인, 요거 랩트 헤파틱 브랜치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은 랩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테리 인피리어고 이 부분은 안테리 슈페리얼, 이쪽은 포스테리 인피리얼, 슈페리얼, 이쪽은 포스테리 인피리얼. 요거는 라이트 인피리 헤파틱 베인이 됩니다. 예. 다음 영상 리버의 도움을 봅니다. 이 손가락을 빼서 꽉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행경막이 보이고 여기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에서 8번 안테리 슈페리얼이 되고 이 부분은 안테리 포스테리 슈페리얼 7번이 됩니다. 8번, 7번. 이 부분을 볼락하는 게 아니고 행경막 직하 부분에 도움 부분을 관찰한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가가 이 라이트 포탈 베인이 보이죠. 여기로 가는 것이 안테리 인피리어, 요거는 포스테리어. 이쪽 가는 게 포스테리 인피리어고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게 포스테리 슈페리어입니다. 5번,
6번, 7번 요게 관찰합니다. 요 영상 6번을 위주로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다 보고 6번이 잘 보이는 영상을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해서 GB를 관찰합니다. GB 푼두스 바디 네익을 관찰하는데 이렇게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오블라이크 스캔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GB 부분, 넥 부분을 특히 잘 관찰해야 됩니다. GB의 월의 두께는 여기 안테리얼 푼두스하고 바디의 경계 부분에 있는 안테리얼 월에서 초음파빔이 직각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매주합니다. 이 부분은 GB 포사의 펜하고 겹쳐서 GB 월 두께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익스트라헤파틱 마일 닥터를 봅니다. 여기 IVC 포탈 베인, 여기 익스트라 바일 닥터인데 이쪽이 프록시말이고 이건 디스탈입니다. 쭉 이쪽에 프록시말 볼 때는 5시 방향, 디스탈 볼 때는 6시 방향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 위쪽에 보이는 복층에 보이는 혈관이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늑간으로 7번 늑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행경마로 가는 안테리어 슈페리얼 벤츄랄 안테리어 슈페리얼 도살이고 여기 안테리어 벤츄랄 안테리어 도살이 됩니다.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테리어이 되고 이쪽 부분이 포스τερ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포탈 벤이 있다면 그거는 포스τερ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가 라이트 헤파틱 벤을 찾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이쪽은 안테리얼, 이쪽은 포스테리얼 됩니다. 그러면 포탈 벤의 컬러를 띄어 보시면 레드 컬러는 프루브로 가기 때문에 포스테리 인피리얼이 됩니다. 프루브 쪽이 인피리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블루 컬러니까 프루브에서 멀어져 가는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됩니다. 이거는 정밀 천파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일반 천파 형상인데 프루브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엔드 부분이 있고 여기 라이트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끝도 확인하고 그 다음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를 대조합니다. 정상 리버 에코는 키드니 콜텍스보다 같거나 조금 더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간을 판정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을 봅니다. 이쪽이 어퍼고 로우가 됩니다. 여기 중심에코 복합제 요 신실질이 됩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는 이 부분에 어퍼 쪽에 있는데 라이트는 그것은 폐스로 둘러싸인 제코 부분이 라이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하일룸을 찾습니다. 하일룸을 찾으면 리날 베인이 보입니다. 리날 베인, 그 밑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라이트 리날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일룸을 보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가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슈파인에서 하게 되겠지만 가스가 많이 차이고 이럴 때는 한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에서 제거합니다. 자, 세미 이렉트 하면 리버가 레프트 리버 밑으로 쳐져가 소닝인도 내가 판크레아 관찰이 용이해집니다. 여기 아올타, 레프트 레날 베인, IVC고 여기 SMA입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그러면 스프레닉 베인의 복척이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 되고 SMV 복척이 내액이고 SMV 배척이 운신의 프로세스 이쪽이 헤드 프로퍼 헤드 프로퍼 내액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스프레닉 베인 아트리.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 바디 테일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부터 테일로 하고 그 전에는 요거는 바디로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우측으로 이동해가 판크레아 헤드 부분을 봅니다. 여기 혈관이 게스트로도데나 아트리 CBD고
여기 판거리 헤드가 되고 SMV 위쪽이 내기고 SMV 배척이 운신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로 오블라이크가 스프레닉 베인을 잡고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 이쪽이 테일 부분이 됩니다. 바디 테일을 관찰하는 영상이 됩니다.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 판크레아스의 단축사입니다. 아브도멘 아올타고 여기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다음에 프루브로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면 SMV가 쭉 와가지고 스프레닉 베인 만나서 포탈 베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내기고 이쪽 부분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에 프루브를 틸팅합니다. 그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면 이렇게 포탈 베인이 보이고 방금 헤드 프로퍼가 보입니다. 밑 배측에 여기에 보이는 것이 IVC, 라이트 레날 아트리, abdominal 아울타, 버테브라 바디가 보입니다. 이게 판거리 헤드 프로퍼입니다. 판거리 헤드 프로퍼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장축상뿐 아니고 단축상을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컬러를 띄워보시면 스프레닉 베인은 레드 컬러, 스프레닉 아트리는 블루 컬러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이 부분은 판크레아스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피에서 키드니 장축상을 봅니다. 이쪽이 키드니 어퍼고 중심 메코 복합체 로폴이 됩니다. 장축을 보면서 프루브를 틸팅 해가지고 가리는 부분 없이 관찰하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을 관찰합니다. 단축상을 보고 난 뒤에 프루브를 밑으로 갔다 우로 갔다 슬라이딩 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8 영상의 제일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프린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늑간에서 프루브를 이렇게 밀착해 가 보면 여기 행경박이고 이쪽이 스프린의 어퍼고 이쪽은 로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스프레노메가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장경이 11cm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가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경하고 단경을 곱해가 이 30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가리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스프레노메가를 보고 난 뒤에 여기에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 보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은 이 3개 내지 4개가 보입니다. 그걸 감싸고 있는 저에코 구조물이 판크레아스 디스탈테입니다. 여기에 고에코 구조물은 이 주위에 있는 장항가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스프린 주위에 이제 코라테랄 베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코라테랄 베슬. 그래서 스프레노메갈이 있는지 여기에 코라테랄 베슬이 있는지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이 있는지 병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프린의 병변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스프린의 병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프린의 메타세스 병변이 보일 때는 다른 장기에도 벌써 메타세가 있기 때문에 스프린의 메타세스 병변을 놓치는 것은 그렇게 임상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프린을 판독할 때 보통 장경을 11cm로 봅니다만은 젊은 사람, 청년들이나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11cm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11cm 넘는다고 해서 스프레노메가로 판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레노메가리로 이 판독이 가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가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노메가리가 보이더라 11cm 이상 돼도 정상 범위라고 이렇게 판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4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스프레노메가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스프린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의 로폴이 벌징하거나 또는 어퍼하고 로우를 연결한 선에서 이렇게 하일름이 돌출하거나
또 40살 이상인 사람이 액세서리 스프린이 보이거나 이럴 때는 혹시 스프레노메가리가 있을 컨디션이 있지 않을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KT에서 속도로 제가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을 마쳤습니다. 자, 28 영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연습하는 걸 계속 순서에 따라서 해놓으면 빠지지 않고 영상을 다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의 목적은 병변의 진단보다는 병변의 검색이죠. 찾는 거죠. 설사 초음파로서 병변을 찾으면 초음파로 진단이 뭔데도 CT, MRI로 검사를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병변을 찾지 못하면 결국 CT나 MR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은 병변을 찾는 것이다. 병변을 찾기 위해서는 제 상복부 초음파에서 제가 소개하는 28 영상을 숙지하시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해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사는 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환자를 빠른 시간에 빨리 봐야 되죠. 놓치지 않고 빨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환자들이 대기하는 환자들이 가버리면 우리가 손해가 되죠.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스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는 천천히 꼼꼼하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자꾸 프랙티스 연습을 해서 이것이 몸에 배이게 되면 28 영상이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이 스캔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변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에 스캔할 때, 상복부 스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가 초음파 스캔 시에 이 게인을 잘 맞춰야 됩니다. 게인이라고 하는 밝기죠. 사람마다 좀 틀리는데 게인을 너무 밝게 하면 병변을 놓칠 수가 없어요. 게인은 조금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을 가능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꽉 채우도록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영상이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영상을 볼 때 이쪽이 잘리면 안 되죠. 영상을 꽉 채우되 잘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타겟 오간이 센터에 오도록 해야 됩니다. 센터 그래야만이 제3자가 볼 수보다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디 마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이 어디에 촬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커스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포커스 포인트를 맞춰서 자기가 타겟 오간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포커스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칼라 도플러를 할 때 헬리오의 스케일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칼라 도플러 여기에 보시면 헬리오 스케일이 나옵니다. 헬리오가 이렇게 스케일이 나오도록 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헬리오를 볼 때 포탈 베이는 경우는 헬리오 속도가 보통 12에서 15cm가 되죠. 초당. 근데 헬리오 스케일을 25, 30으로 스케일을 높여 놓으면 헬리오가 잘 뜨지 않죠. 반대로 헬리오의 속도를 너무 낮춰주면 헬리오가 안에 보면 엘레이징 에펙트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헬리오의 혈관이 잘 뜨도록 헬리오 스케일을 맞춰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리가 하나 있었는데 액세서리 스크린을 보고 거기에 칼라 도플러를 띄었는데 칼라 도플러의 헬리오 스케일을 25cm/s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 스크린에 보이는 헬리오가 뜰 수가 없죠. 그래서 헬리오의 스케일은 자기가 원하는 장기의 헬리오 속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칼라 도플러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은
헬륨 스케일을 낮췄다가 적절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헬륨 게인을 높여주면, 아티팩트가 생기면 그때는 헬륨의 게인을 낮춰주면 됩니다. 헬륨 속도와 헬륨의 게인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초음파 스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부 초음파에서 원칙이, 우리가 첫째는 복부 초음파 스캔 할 때는 끝에서 끝까지를 해야 됩니다. From end to end. 그 슬라이딩이나 틸팅.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장축, 단축을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집의 경우에는 장축만 보면 단축의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축인데 반드시 단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장축에 안 보이는 병변이 단축해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괴가 발견될 때 이것이 진짜 종괴냐 슈도메스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S4에 그런 경우 많은데 요게 종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집이 주위에 장안가스가 있으면, 장안가스가 고에코로 보이면 리버 시로시스 환자에서 HCC나 메타세 캔서 이런 병변으로 콜란지오시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안가스가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브를 잴 때 탐촉자로 적절한 컴프레션하고 장축 또 단축을 해가서 장축에도 병변이 보이고 단축에도 병변이 보이면 이것은 메스 종괴갑니다. 그리고 장안가스는 우리가 종괴와 틀리가 컴프레션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형태가 변하죠. 형태가 변하면 이것은 종괴가 아니고 장안가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가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면서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이 영상이 제3자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종괴가 보일 때는 반드시 주위의 스트럭처를 같이 겹쳐져가 해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에 종괴가 있다면 주위에는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아트리나 이런 랜드마크를 같이 끼워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수학여행 와서 광화문에 오면 기념 촬영을 세종문화회관이나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찍지 않고 옆에 있는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서 찍으면 이것이 서울인지 대구인지 뭐 광주인지 부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변의 위치를 남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랜드마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혈관 구조물이나 맥강 구조물을 같이 동반해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남길 때 이 영상을 한 개를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쌤은 이 혈관 반틈을 잘라가지고 영상을 하는데 반틈으로 자르면 좋지 않습니다. 영상이 왜곡이 됩니다.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혈관이 포탈베인이 보이고 포탈베인 혈관을 같이 대조시킬 때, 이럴 때는 두 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영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영상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첫째 스캔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배울 때 이 새끼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운궁법이나 운지법, 타건법을 잘 배워야만이 나중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 배우면 이 버릇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의 이 스캔법, 해석, 영상을 해석하는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는 무에코, 고에코, 저에코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5월 9일 날 서울에서 임상 초음파학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PPT를 만든 자료를 선생님께
내가 완성이 되면 보내드리고 다음에 5월 9일 학회가 끝나면 녹화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시부터 우리 소장, 대장, 총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혜 선생님 잘 들리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열심히 들으셨는데 우리 이 박성찬 쌤이 들어오시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박성찬 쌤한테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찬. 자, 10시에 만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국찬 쌤님. 예, 10시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문 열리? 일요일 나오는 경우 많던데. 어제 토요일은 민감했어요? 나도. 방문이 안 열리면 다행이다.